안녕하세요. 한류와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감상과 의견을 살펴보는 유튜브 채널 지니TV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국뽕으로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인의 시선을 참고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국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거르지 않고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한국에 대한 재미있는 해외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 러시아군이 의외로 알코올 과다 섭취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총탄 아닌 술로 사망한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인은 전통적으로 보드카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특히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을 정도라고 하지요. 그만큼 러시아인들의 음주량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예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인의 음주량이 세계 최고이며 이는 러시아인의 1.5배라는 놀라운 기사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유저가 이 예전 기사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한국인의 음주량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는데요. 그러자 이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의 신빙성 여부와 한국인의 음주 습관 및 음주 문화에 대한 꽤나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주제를 꺼낸 유저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지요. 안녕. 나는 최근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놀라운 통계를 보았어. 이에 따르면 한국인은 2등인 러시아인보다 1.5배나 많은 알코올을 소비해. 그런데 이 통계가 정말 맞는 건가? 이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요인을 알고 싶어. 그러자 다른 네티즌이 이를 보강하는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유로모니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주량에서 경쟁국들은 압도하네. 반면 이집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들은 술 소비량이 제로구만. 온스를 잔으로 환산해보니 미국인은 일주일 평균 2.5잔을 마시는 걸로 나와. 그리고 매주 한국인 11.2잔, 러시아인 5잔, 태국인 4.8잔, 폴란드 4잔, 일본 3.6잔 등이야. 한국이 러시아를 더블 스코어로 눌렀어. 한국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긴 하지만 러시아를 누를 정도는 아닐 텐데요. 외국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네티즌이 꽤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박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계는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보드카 한 잔과 소주 한 잔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잖아. 잔수가 아니라 술에 포함된 알코올 도수를 따져야지. 그렇게 계산하면 아마 발틱 연안 국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실 거야. 나도 위의 말에 동의해. 도수 15% 남짓의 소주와 도수 40%가 넘는 보드카를 똑같이 독주 취급하면 안 되지. 지니TV가 보기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주량에 관한 보도는 왜곡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소주는 싸고 구하기 쉬워. 그래서 웬만한 사교 모임에는 꼭 마시게 되지. 직장 동료 모임? 당연히 소주를 마셔. 동창회? 물론 마시지.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소주를 마셔. 미국과 비교하면 이상할 정도지. 주중에 술 마시는 사람도 흔해.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아. 미국이라면 사교 모임에서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한국에서는 따돌림 당하기 십상이야. 그러자 다른 네티즌이 맞장구 쳤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요일 아침에 출근한 동료가 새벽 4시까지 술 마시다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미국에선 대학생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짓이지. 만약 회사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동료들이 모두 그 직원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수군대고 결국 인사과에서 보자고 할걸. 나는 심지어 한국에서 아침 7시에 버스 안에 토하는 사람도 본 적 있어. 듣고 보니 일부 한국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그리고 무절제하게 마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한 네티즌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더군요. 첫째, 술을 구하기가 너무 쉽다. 하긴 소주는 위스키나 맥주보다 싸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지요. 둘째, 사회생활에 스트레스가 많다. 하긴 자살자가 많은 거 보면 한국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긴 해요. 셋째, 대마초 등 술에 대안이 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마약 사용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술만큼 싸고 구하기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주제를 논하는 레딧의 글타레에서 재미있는 건 해외 네티즌 중에는 알코올도 약물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이가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코올도 드럭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들은 알코올을 드럭으로 보지 않아. 심지어 한국도 일부 국가들처럼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술 취한 사람보다 대마초에 취한 사람이 덜 위험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밤마다 만취한 술꾼들이 거리에서 휘청대는 것이 결국 한국이 안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재미있는 의견도 있네요. 강도나 날치기들이 만취한 술꾼들의 지갑을 노린다면 함부로 술 취해서 돌아다니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레딧에는 한국의 음주 문화를 비판하는 네티즌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네티즌은 음주운전의 희생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더군요. 참고로 지니TV는 음주운전에 관해서만큼은 극혐하고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네티즌들이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해 토론한 것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